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수입배당금, 입금과 입금불산입 파트에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관련된 규정에 관련돼 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필요적 타지사항 제가 조금 정리해놨는데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자체가 일단 이중과세 조정 제도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상법인을 알아야지 이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서, 적용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이자, 조금 이따 계산사식을 한 번만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적용 배제 규정,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죠. 이중과세 조정하는 제도 중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말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외국배당 관련돼 가지고 또 이중과세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표현하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그런 외국배당에 대해서, 외국법인 배당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또 어떤 경우에 적용 배제하죠? 고용목자 사업준비금을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역법인 관련돼 가지고도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그리고 각종 페이퍼 컴퍼니, 그죠? 투자회사들, 그죠? 또 제주도 관련돼 가지고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회사들, 그리고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을 받는 회사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율도 있고 일반율도 있겠죠. 그죠? 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사실 한 번만 써볼게요. 수입배당금, 여기 지급이자 곱하기 기말, 정기말이에요. 대개상 자산적수죠. 분의 세법상 주식적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입금불산율이라는 걸 곱하죠. 율은 어떻게 되죠? 율?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꾸 개정이 일어났어가지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당일날을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어도 뭐 상관없지만 시험 당일날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율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P투자회사죠. P투자회사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를 가지고, 비상장인 경우에는 50% 이상, 상장인 경우에는 3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50%. 50% 이상, 그리고 여기는 30% 이상.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는 비투자회사 관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50% 입금불산입률을 적용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 미만, 50% 미만, 30% 미만일 때는 30% 적용하죠. 그죠? 그리고 100%일 때는 100%를 적용하죠. 됐나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 할 거냐? 고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 있죠. 그 고율을 적용받을 때는 40%, 20% 이상, 비상장, 상장 기준으로, 벤처기업도 포함입니다. 20% 규정으로 들어가요. 40%, 20% 이상 이 경우에는 80% 적용하죠. 그리고 요거의 곱절, 그럼 80%, 40%. 요거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적용해준다. 이랬는데 개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구간이 한 개가 더 들어왔죠.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50%, 30% 이상, 50%, 30% 이상. 이건 일반율에 있는 거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암기할 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90% 적용해주는 규정이 새로 하나 생겼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몇 문제 안 됩니다. 1번. 자, 법인세법상 수입 배당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있죠. 틀린 소를 골라라. 1번이 틀렸거든요.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지분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에 대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의 50% 아니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틀린 소리야. 나머지 맞는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각종 페이퍼 컴퍼니, 투자회사들 있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 전체를 다 소득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죠. 그죠? 자, 뒤에 가면 배운 거. 동그라미 3번. 내국법인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 출자총액의 40%를 보유해서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개월 이상 그리고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고유를 적용받으려면. 동그라미 4번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익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건 조금 지엽적인 절차 규정인데 뭐 어쨌든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 신청을 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에 내국법인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입금 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20% 이상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된다. 비상장은 40% 이상, 상장 벤처기업은 20% 이상. 완벽히 맞는 소리예요. 다음 문제. 네, 보기 하나 더 읽었네요. 자, 5번에 이게 방금 5번 보기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2번.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 내국법인 주식회사 A에 제20기 사업년도랍니다. 20기 사업년도 2020년도 풀이네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있죠. 회사는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을로부터 비상장이랍니다. 둘 다. 내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는 관심 없어요. 비투자회사가. 됐죠. 수입 배당금을 1,100만 원을 수령해서 수익으로 계산했다. 회사는 이걸 수익으로 계산해놨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1,100만 원인데 갑으로부터 1,000만 원, 을로부터 100만 원 이렇게 받았나 보네요. 됐죠? 자, 밑에 별표 11에 갑에 달려있네요.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제20기 중 보유 주식 변동은 없음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자, 갑으로, 그러니까 주식회사 갑에 투자를 해가지고 현금 배당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보유 주식의 변동 내역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고 배당 결의는 2020년 1월 20일이래요. 자, 배당 결의는 현혹자료예요.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 규정을 배제하죠. 있는지 볼까요? 주식 취득일이 2019년 9월, 2019년 6월 5일 돼 있죠? 다 상관없네요.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은 없다. 일단. 됐죠? 자, 그리고 주식회사 각각 을은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특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자, 마지막 괄호 3번. 주식회사 A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100억 원, 주식 적수는 36500억 원이다. 그죠? 다음 페이지. 자, 가로 4번.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사실의 그 차감하는 지급이자 있죠. 그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 대상이 되는 채권자금량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을 할 때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자, 한번 살펴보자. 자, 이자 비용이 총 3,700이 있는데 회사채 이자 1,200, 연지급 수입이자 500, 은행 차입금이자 2,000인데 그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없나? 없나 보네? 그런데 밑에 별표시 3번. 별표시 3번. 제20기 말 현재 건설 중인 본사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 차입금이자. 죄송합니다. 별표시 3이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은행 차입금이자.
자, 그러면 이 은행 차입금 이자 2천만 원은 건설 자금 이자라는 얘기죠. 특정 차입금 이자라네요. 강제하고 있죠. 법인세법은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된 자본화 대상이 되는 차입원가 이자 비용을 자본화 강제하고 있어요. 특정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건 자본화 선택 가능하죠. 우리 국제 기준은 어떻습니까? 특정 차입금이든 일반 차입금이든 자본화 대상이 되는 이자 비용은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죠. 법인세법이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법인세법은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건 강제,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건 선택. 요건 강제니까 해야 된다. 송금불산입니다.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된 이자 비용. 그죠? 건설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마? 2천만 원, 유보. 그리고 배제시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뭐 입금 불산율도 나와 있네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율 계산 사식에서 차감하는 그 지급 이자에는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비와 연지급 수입이자는 배제하죠. 그죠? 연지급 수입이자. 500만 원 배제하고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겠습니다. 자, 각각 을로부터 받았다. 갑으로부터 아까 1000만 원 받았고 을로부터는 100만 원 받았다. 빼기 지급이자가 얼만데 지급이자 아까 연지급 수입이자 제외시키고 은행 차입금 이자 위에서 송금불산 시켰고 그러니까 배사채 이자 1200 받겠네요. 1200 곱하기 자산적수분의 주식적수죠. 자산적수가 얼마냐? 아까 36500 000 그리고 36500 주식적수는 아까 보니까 갑은 3650이었어요. 을은 7300이었고요. 됐나요? 됐죠? 이제 그럼 율만 적용하면 되겠죠. 율을 한번 적용해보자. 자, 둘 다 비상장이에요. 지분율 60%네요. 60%. 그러면 50% 이상이죠. 그러면 50%네요. 을은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50%네요. 둘 다 5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문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요걸 계산을 하면 제가 암산을 파악하니까 441 나와요. 그러면 세무조정 끝까지 완료하면 입금불산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기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을에서 발생한 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보죠. 없는 것으로 보지 갑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의 계산 대상 금액과 네팅 퉁치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정답이 얼마가 되냐? 정답이 1번 441이 되나와요.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문제 3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지주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지주회사. 일반 지주회사 왜 줄쳤느냐?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고유를 적용받으려면 요건이 있었어요. 자회사의 요건. 지주회사가 금융이면 자회사도 금융이어야 되고 금융업이어야 되고 지주회사가 비금융업이면 자회사도 비금융업이에요. 그러니까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인지 비금융인지 이렇게만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체크를 했어요. 자, 연기대응법이 주식회사 D의 제20기 사업주도 2020년 풀입니다. 관한 자료이다. 과세되는 수익 배당 금액으로 옳은 것은 됐죠. 자, 주식회사 D가 투자한 회사가 갑, 을, 병 세 군데가 있네요. 그로부터 배당금을 3천, 5천, 1000 그래서 총 9천을 받았어요. 9천을. 자, 밑에 추가 정보 한번 읽어볼게요. 추가 정보를. 즉 20기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50억 원, 적수는 183000000 됐고 단기 중에 매각한 주식도 없고. 자, 나의 제20기 총 차입금 이자는 4천인데 이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바로 부인시켜 볼게요.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송금불산 기타 사유출 처분하죠. 500만 원. 송금불산이에요.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나중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의 계산 대상에서 차감하는 그 지급이자에서 배제시켜야죠. 그리고 하나 더 현재가치 할인 상각액도 300이 있네요. 요것도 배제시켜야겠죠. 됐죠? 자, 다음. 갑이 2020년 1월 15일에 감자 차익을 자본 적립함으로써 주식회사 D는 무상주 2,800주를 취득을 했다.
무상주를 수령한 후에도 주식회사 D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자, 이게 뭐냐?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의제배당인 거죠. 의제배당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이죠. 의제배당 파트에서 감자 차익을 자본 전입했답니다. 감자 차익을 자본 전입해서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상증자를 해서 P투자회사가 무상증자를 해서 내가 그로 인한 무상주를 수령을 했을 때 회계는 비방 기록을 하지 마.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분여됐다라고 보이면 배당으로 의제해서 과세하죠. 그게 의제 배당이죠. 그죠? 의제 배당은 저 뒤에서 또 공부를 할게요. 어쨌든 의제 배당 금액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자 차익을 자본 전입했으니까 입금 불사립 항목을 재원으로 한 거야. 그럼 수령한 무상주도 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의제 배당 문제도 없고 그에 관련된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사립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현혹자료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앞에 작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갑, 을, 병. 갑, 상장, 을, 비상장, 병, 비상장. 나는 아까 주식회사 D는 일반 지주회사 했어. 그러면 고유를 적용받으려면 자회사 요건도 갖춰야 되고 배당 기준에 전 3개월 전부터 지분율 요건 40%, 20% 이상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돼. 보자. 제조업, 맞네, 일단. 그죠? 금융업은 없네. 제조업, 됐네. 근데 이 벤처가 하나 있네. 벤처. 자, 그리고 한번 보자. 지분율. 40% 이상, 상장법이니까 2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맞네. 됐네. 고율 적용받을 수 있겠네. 을은 비상장이니까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30%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입배당 입금 무산입 적용을 못 받죠? 아니, 적용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고율을 적용 못 받지 일반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얘는 일반율을 적용받을 거야. 그리고 병은 벤처기업이니까 20% 이상인데 맞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배당 기준일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배당 기준일부터 3개월 내 없네. 모두 다 수익배당금 입금부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갑, 을, 병 옆에다가 바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갑, 을, 병. 자, 문제 있어요. 수익배당금 받은 건 3천, 5천, 1,000만 원. 차감해야지. 그죠? 뭘 차감하면 돼? 지급이자를 차감해야지. 지급이자가 아까 얼마 있었냐면 4천이 있었다고. 그 중에서 업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송금부사일 땐 500. 그러면 나머지 3,500이 남았죠. 그 중에서 세분함의 영구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급비 300을 제외하면 3,200. 나머지는 문제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산적수분의 주식적수. 자산적수는 아까 18300에서 18300. 주식적수는 아까 보니까 문제 보니까 1098. 이건 1281. 얘는 732. 자, 여기다가 이제 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율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까 갑과 병은 우리는 고율을 적용받을 거고 을만 일반율을 적용받을 거라는 거 미리 예측했었다. 갑 보자. 상장이네. 20% 이상이면 80%잖아. 그죠? 근데 그거의 곱절이 40% 이상이면 100% 해준다. 그 얘기죠. 됐죠? 병부터 해볼까? 벤처기업이네. 20%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40% 곱절은 안 되죠. 그럼 80%. 마지막 을 해볼게요. 을은 일반율 적용받을 거랬어요. P투자에서 비상장이죠. 그럼 50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30%니까 30%. 이걸 암산을 제가 탁 하니까 합계를 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합계가 4,938만 4천 원이 되네요. 4,938만 4천 원.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냐? 문제 3번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이익을 계산하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과세되는 수입 배당금을 물어봤어. 그러면 배당 금액에서 입금 불산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과세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계산했던 4,938만 4천 원은 입금 불산되는 거. 그 배당으로 받은 거 9천만 원. 9천만 원에서 4,938만 4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느냐?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네. 과세되는 건 3번.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자,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지주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국세 제8기 사업년도 2020년 풀입니다.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액을 계산해봐라. 자, 주식회사 국세의 8기에 귀속되는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법인이 있고 을배민이 있네요. 지분비율은 15%, 60% 갖고 있고요. 비상장이고 상장입니다. 그래서 6,500을 배당을 받았네. 그죠? 뭐 간단해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 잘과 힘들어요. 자, 바로 이번에 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만 주래요. 을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50만 주고요. 아까 갑법인의 지분율을 내가 15% 갖고 있고 국세는 그리고 을법인의 지분 중에 60%를 갖고 있거든. 그러면 100만 주 중에 15%, 15만 주, 50만 주 중에 60%, 30만 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국세가 이 주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내용은 다 같다. 다만 지급이자는 없다. 지급이자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취득했느냐? 갑법인 주식을 15만 주 갖고 있는데 한 번에 취득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을법인의 주식도 한 번에 취득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취득했어요.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단계적으로 여러 번 취득을 했는데 그 중에 꼭 하나 정도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걸리게 된다고. 얘는 배제하고 입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해야 돼. 찾아보겠습니다. 배당 결의일은 현업자료. 배당 기준일 2019년 12월 30일. 배당 기준 2020년 7월 20일. 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이 있느냐? 요거 취득했다고. 5만 주 배제시켜야 돼. 요거 취득했다고. 10만 주 배제시켜야 돼. 그럼 우리는 결국 뭘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면 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15만 주 내가 갖고 있지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10만 주 그리고 지분율도 10%에 대한 것만 그리고 을법인은 20만 주 지분율도 40%에 대한 것만 요것만 반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반란해 볼게요. 자, 갑법인과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얼마냐? 6천만 원, 1,500만 원을 받았다. 1,500만 원. 됐나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6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갑법인의 주식 15%, 15만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린 지금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 계산을 할 건데 그때 계산을 할 때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인 5만 주에 대해서는 계산 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릴 거라고. 그러면 총 15만 주 중에 5만 주 때문에 받은 수익 배당금도 배제시켜야지 앞뒤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6천만 원은 15만 주 15% 때문에 받은 거야. 그 중에 10%분에 대해서만 수익 배당금 입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15분의 10%. 당연히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6천만 원은, 이 1,500만 원은 6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건데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 적용은 40%에 대한 것만 하니까 이 중에 40%만 발라내야 돼. 됐죠? 됐죠? 여기다가 이제 입금불산율을 바로 곱하면 된다. 지급이자 없으니까. 입금불산율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갑법인이 비상장이었거든. 그럼 50% 기준인데 10% 보유하고 있잖아. 10%에. 그래서 30%. 을법인은 아까 상장법인이었지. 그럼 30% 기준이잖아. 30% 기준인데 40% 갖고 있으니까 50% 적용하면 되겠네. 그럼 1200, 500 이렇게 돼요. 그럼 합계는 1704번 되겠네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이게 과거에는 2차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1차 시험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급이자가 없다고 보면. 지급이자를 건드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죠? 근데 문제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의제배당,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 같이 한 대로 엮이는 문제가 등장해야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그런 문제 사이즈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거기서 두 개씩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어쨌든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수험생 여러분 의제배당 배당 포기하면 안 돼요. 의제배당 포기하면 이렇게 맞물리는 데가 많아요. 연계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의제배당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암기라도 하세요. 암기라도. 됐죠? 자, 이런 것도 트렌드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용법이 주식회사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I라네요. 제20기 사업년도 2020년 풀입니다. 수입배당금에 관련된 자료이다.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이익을 계산해봐라. 그죠?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을 둘 다 비상장이에요. 1000만원, 600만원 받았고 배당 기준일은 모두 2019년 11월 31일에. 그럼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 취득한 주식이 있느냐? 을법인은 배당 기준으로부터 3개월 내 취득한 주식이네.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하겠네. 값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4학년도 종료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적수가 3650 주어졌고 제20기에 차입금 이자는 3천만 원 있는데 차입금 적수도 주어져 있다. 주식회사 A는 20기 말 현재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적수는 20억이네. 업무 무관 자산, 차입금, 업무 무관 자산은 지급이자 소금물 사정을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괄호 보면은 이제 지분율이 주어져 있고요. 됐죠? 한번 볼게요. 자, 업무 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소금물 사정부터 해보자. 자, 나중에 지급이자 소금물살이 파트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 잠깐만 보여주면 계산사식이 이렇게 돼요. 지급이자 곱하기 지급이자가 있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존재하는 얘기. 차입금 적수 분의 업무 무관 동산 부동산 가지급금 적수라고. 지금 이 문제는 업무 무관 아까 자산이 그냥 주어져 있었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 차입금 이자 3천만 원, 그죠? 곱하기 차입금 적수는 100억 원, 분의 업무 무관 자산의 적수 20억 원.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600만 원 됩니다. 600만 원. 소금물산이, 업무 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소득청은 기타 사유유출됩니다. 됐죠? 자,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이 할게요. 자, 갑법인만 계산한다.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이 있다. 빼기 지급이자는 얼마인데 지급이자 3천만 원 있는데 여기서 선순위에서 불산입된 거 600 빼야 된다. 600 빼야 돼. 그죠? 됐나요? 됐죠? 곱하기 자, 여기는 차입금 적수가 아니라 자산 적수죠. 자산 적수가 아까 얼마가 있었냐면 3650 분의 주식 적수 아까 문제 보니까 3655 됐나요? 여기 입금 불산율을 곱하자. 갑법인의 지분율은 아까 비상장이었는데 그럼 비상장이 50% 기준인데 40% 보유하고 있으니까 30%. 계산을 하면 228만 원이 되네. 정답은 3번. 228만 원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넘어가면 6번. 자, 주식회사 A는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국법인이고 차입금 지급이자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A의 5기 4학년도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계산해봐라. 자, 주식회사 A의 5기에 기속되는 배당금 등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B, C, D 법인 지분율은 40, 45%, 65% 갖고 있고 1200, 2000, 10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았네요. 그리고 B법인은 상장법인, C법인은 비상장, D법인도 비상장이네요. 자, 하나씩 보자. 자, 밑에 별표 1, B법인에 달려있습니다. B법인의 주식 만주를 주당 5,000원의 유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중에 B법인이 모든 주주의 소유 주식의 20%, 그럼 나는 만주 갖고 있었잖아요. 만주 중에 20% 나는 2,000주겠네. 그 2,000주를 주당 6,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각함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감사 후에도 A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았다. 되죠. 2,200을 받은 이유가 감자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의제배당 파트에서 나오는 거.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써드려볼게. 나중에 할 건데. 감자, 퇴사, 탈퇴, 계산, 합격. 분할로 인해서 주주가 대가를 받았고 그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금 있죠. 취득가액. 이 둘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처분 손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 이 의제배당도 배당이니까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는 감자에 걸리는 거다. 감자 대가를 얼마를 받았는데 아까 2,000주 소각함에 따라서 한 주당 6,000을 받았대요. 1,200을 받은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인데? 아까 한 주에 5,000원을 취득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럼 취득가액이 1,000만 원. 200만 원이 의제배당인 거예요. 의제배당. 됐나요? 그럼 요거에 대한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이 얼마 하면 되냐? 200만 원 곱하기 아까 지분율이 보유 지분율이 몇 프로였냐면 40%. 상장인데 40%예요. 그러면 50%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럼 100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C로 갑시다. 자, 밑에 별표시 이번에 C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이래요. 의제배당이 맞죠? 이익준비금은 제일 대표적인 입금 항목이잖아.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해서 내가 무상주를 수령을 했다고. 회계상으로는 비만 기록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봐서 과세하죠. 입금사를 유보한다고. 그게 얼만데? 여기 2,000만 원인가 봐. 시가는 2,500이다. 시가는 관심 없어요. 그죠? 무상증자 시에 의제배당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액면가액이에요. 주식배당인 경우에는 발행가액. 물론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주식배당의 그 발행가액이 액면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를 위한 문제로 요 바닥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암기해버리세요. 무상증자 시 무상주 수령한 건 액면가액, 주식배당으로 수령한 건 발행가액. 어쨌든 시가는 현혹자다. 무상주 수령 후에도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것도 배당이죠. 과세가 되는 거죠.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이 바로 해봅시다. 몇 프로 곱하면 될까요? 비상장이네. 50%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45%니까 30%. 600만 원. 입금물산 기타. 됐죠? 자, 마지막 별표시 3번. 자,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 10일에 D법인의 발행주식 중 5만 주를 취득을 했고 배당금을 내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배당 결의일, 배당금 수령일은 현혹자래요.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게 있느냐? 이거 3개월 내내. 그래서 D법인은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 적용 배제. 그러면 B와 C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죠. 합계를 내면 실백 이렇게 되더라. 실백. 됐죠?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끝냅시다. 자, 마지막.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의 제20기 2020년 풀입니다.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년 365일로 계산하라고 가정되어 있고, 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회사 B로부터 수익배당금 3,900을 받았다. 배당 기준일은 2019년 12월 3일. 결의일은 현혹자예요. 수령해서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B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B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만 주라고 되어 있더라. 10만 주.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건법상 감면규정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자, 여기 멘트가 조금 잘렸네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도 중 보유 주식의 변동은 없다. 이 멘트예요. 그게 조금 잘렸어요. 그게 주식 변동은 없다. 근데 주식을 몇만 주를 보유하고 있냐면 6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취득했느냐? 2018년에 6만 주 사고 2019년에 만주 사고 2019년 말에 5천 주 처분해서 6만 5천 주를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됐죠? 자, 그 다음 주식회사 A의 20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250억이고 손익계산상 지급이자는 2억 원이다. 2억 원. 이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나중에 계산할 때 배제시키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처분 때문에 어려워요. 처분 때문에 어렵다고요. 자, 우리는 뭘 지금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아까 배당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었어요. 배당 기준일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이 있는지 보니까 여기 있어. 2019년 12월 13일 매입한 이 만주에 대해서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규정을 배제한다고. 그럼 삭선해볼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6만 5천 주를 갖고 있는 이유는 6만 주, 만주 취득했고 5천 주를 차감했기 때문에 6만 5천 주를 갖고 있거든. 근데 얘에 대해서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규정을 배제하겠대. 그러면 처분한 이 5천 주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계산할 때 금액이 틀어지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원칙적으로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을 할 때 배당 기준일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 중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합니다. 선입선출법.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되게 어렵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5천주 있죠? 차감한 5천주는 6만주에서 차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결국 5만 5천주에 대해서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배당금을 3,900을 받았다. 3,900을 받았다. 3,900을 받은 이유는 총 6만 5천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900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월 13일에 취득한 만주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해서 배제되니까 그 중에 만주를 제외한 5만 5천주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을 한다. 여기서 차감하자. 아까 지급이자가 2억이 있었는데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이 1,000만 원이 있었으니까 1억 9천 곱하기 자산적수. 아까 보니까 자산이 250억이 있었어요.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365일. 그리고 주식적수. 주식적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주식적수. 주식적수는 지금 주식이 10억이라고 돼 있잖아.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6만주 살 때 9억. 그죠? 그리고 만주 살 때 2억. 그리고 다 5천주 처분했을 때 1억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건 처분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분가액.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6만주 중에서 5만 5천주에 대해서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을 하니까 규정을 적용하니까 9억 원을 가지고 6만주 중에 5만 5천주만 뽑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9억에 6만주 중에 5만 5천주만 뽑아내야 돼. 여기에 또 365를 곱하면 되겠지. 됐나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에 지분율은 어떻게 하면 된대? 지분율은 아까 보니까 지분율이 몇 프로였지? 지분율이, 자, 우리는 지금 5만 5천주에 대해서 하니까 5만 5천주에 대해서 하니까 10만주 중에 5만 5천주 50%와 넘네요. 그러면 50%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얼마가 되냐? 정답이 3번이 되냐? 됐죠? 됐죠? 해답은 됐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면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무사님 왜 이 배당금 3,900을 가지고 6만 5천주 중에 5만 5천주라고 뽑아내고 여기서는 왜 또 6만 5천주 중에 5만 5천주가 아니라 6만 주 중에 5만 5천주입니까? 이래 얘기를 한다고. 자, 여기는 3,900이라는 수입 배당금을 받은 이유는 총 6만 5천주 때문에 배당을 받은 거야. 6만 5천주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5만 5천주에 대해서만 수익 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6만 5천 중에 5만 5천주가 온 거야. 됐죠? 근데 여기는 뭐냐? 분자는 세법상 주식적수거든. 세법상 주식적수. 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하고 싶다고. 세법상 주식가액은 5만 5천주에 대한 가액만 계산하고 싶은데 그 5만 5천주는 최초에 취득한 6만 주에 속해 있는 게 5만 5천주라고. 그래서 최초에 취득한 6만주 9억 원을 가지고 6만 분의 5만 5천 원 이렇게 나는 거라고. 됐나요? 아, 왜, 그래, 아닙니까? 취득할 때마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가. 됐죠? 손익선출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됐죠?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지만 어쩌겠어요. 회계사 시험에도 기출됐고 세무사 시험에도 곧 내려오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 정도 하시죠. 강의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